안녕하십니까, 김적폐 PD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이름은 김적폐 PD입니다. 네, 소득주도 성장이냐 소득주도 지읒 망이냐. 네. 소득주도 성장 아주 좋은 말입니다. 말 정말 좋아요. 소득주도 성장. 예, 성장이 들어가 있어요. 성장. 네. 그래서 제가 소득주도 성장이 뭔가를 막 봤어요. 막 봤더니 뭐 여러 신문에서 막 복잡하고 어렵게 막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저는 노동자이며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 제가 알아듣기 쉬운 가장 편한 방법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소득주도 성장. 예. 처음에 소득을 증가시킵니다. 보이시죠? 소득을 증가. 그 다음엔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소비가 증가하겠죠. 네, 소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소득이 늘어나는 아주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왜 여러 경제학자들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말을 하냐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경험을 한번 살려봤더니 이거랑 비슷한 업종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멋있게 하지만 다단계 또는 뭐 사업을 하자고 하는 그 친구들 있잖아요. 꼬시는 친구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를 만들더라고요. 보니까 완벽해요. 이래로만 가면 진짜 완벽해요. 완벽해. 근데 알다시피 세상엔 변수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꼬여요. 처음부터 꼬이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최저임금을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들과 공장들이 해고 및 폐업이 상승해버린 거예요. 해고하고 폐업이 상승해버렸네?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소비심리가 미치게 됩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소비심리가 미치게 돼요. 저도 다치기 전에는 그래도 연봉 한 4,000, 4,500 막 박았어요. 그때 막 열심히 썼다고요. 다치고 나니까 소비심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쓰던 것들도 많이 줄고 가던 곳도 많이 더 못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생산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소비심리가 주니까. 근데 생산이 감소됐는데 근로자들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근로자들이 그대로 있고 최저임금도 못 내려. 그럼 어떻게 돼요? 폐업을 하거나 직원들을 자르는 상황이 또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해고나 폐업 상승이 되면 또 어떻게 돼? 생산이 또 감소하는 거예요. 이 선순환 개조가 처음부터 깨져버린 거예요. 특단의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특단의 대책 빠밤. 특단의 대책 빠밤. 뭘까요? 특단의 대책 세금 투입입니다. 세금 투입. 그런데 세금을 투입해서 당장 조금의 돈을 주면 뭘 해요?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요. 저의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재작년에 좀
다쳤어요. 아킬레스건 파열이 일어나서 다쳐서 뭐 회사랑 어떻게 잘 해서 뭐 조금의 보상은 받고 뭐 산재 처리는 안 했지만 뭐 퇴직금도 받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요. 힘든데 그럼 어떻게 해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대책은 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육체노동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경력으로 더 좋은 직장을 하려면 육체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리가 다쳤잖아요. 아킬레스건이 다쳤잖아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힘든 거예요. 그랬을 때 부모님이 용돈을 줍니다. 조금 주셨어요. 그게 해결이 돼요?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냐고요. 그게 소비 심리를 뭐 회복시켜요? 당장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소비 심리 회복은 안 돼요. 오히려 그 돈을 더 감싸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줄이게 돼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다시 해고미 폐업이 상승합니다. 또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소득이 감소합니다. 소득이 감소하면 또 어떻게 돼? 빠밤! 정부의 특단대책 2탕. 정부의 특단대책 2탕이 뭘 것 같아요? 네, 역시 세금 투입입니다. 세금이 투입이 돼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니까요. 세금을 끝없이 투입을 합니다. 그럼 뭐래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줄이고 뭔가 줄여야 되는데 줄일 게 사실은 인건비밖에 없어요. 근데 최저임금으로 월급은 줄일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해고를 시켜야 돼요. 아니면 근로시간을 줄이든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로자가 오히려 수입이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는 걸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소비가 또 감소를 하죠. 이 상황이 계속 돌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 계속 돌아요. 소비가 줄고 폐업이 되고 다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소득이 감소하고 또다시 세금을 투입하고 뭔가 좀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이게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 삶에. 이게 주변에 친구들이 그런 녀석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녀석들이 있냐? 카드 돌려막기. 일단은 통장 잔고를 털어먹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를 돌려요. 그러다 카드가 다 차게 되면 어떻게 해요? 대출을 받죠. 대출을 계속 이자가 그렇게 돼요. 결국에는 지금 상황이 세금 돌려막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소득주도 성장이 아주 좋은 이론인데 실제로 들어가니까 세금 돌려막기가 되고 있어요. 결국에 세금 돌려막기는 어떻게 된다? 누군가 갚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갚든 아들이 갚든 내 자식이 갚든 갚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나라의 입장에서는 누가 갚아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 아들들, 여러분의 딸들, 조카들, 지금 공부하고 사회 초년생들이 갚아야 될 돈이에요. 뭐 30대, 40대 우리들도 진짜 열심히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게. 지금 당장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통장에 꽂힌다고. 그게 좋은 돈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그 돈이 실체적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도 않고요. 제 월급에, 제 연봉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미치겠어요. 미치겠어.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갈지 상상도 못 하겠어요. 지금. 결국엔 세금 돌려막기,
세금 돌려막기라는 걸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결국엔 세금 돌려막기가 된다는 거. 네, 여기까지 김적폐 PD였고요. 즐겁게 재밌게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조금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요. 네, 지금까지 김적폐 PD였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편하게 눌러주세요. 뭐 적폐인데요. 안녕히 계세요.